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농구에 의한 오직 농구만을 위한 방송 바스켓쇼.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요, 고양체육관에서 함께 할 텐데요. 네, 저희가 보다 화끈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할게요. 네, MBC 박건효 해설위원 그리고 더 바스켓의 김석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회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뭐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기대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알아보시던가요? 예, 뭐 일단 재밌게 봤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네. 개인적으로 흰 양말이 노출되는 바람에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네, 더욱더 이슈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저희가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실 농구대잔치 시절부터 팬으로서 정말 이번 프로농구가 흥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침체가 된 모습이라서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예,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아시안 게임 이후에 금메달을 따면서 좀 더 농구 인기가 올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네. 뭐 지금 치열하게 순위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많은 분들이 농구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농구의 부흥을 위해서 더 바스켓쇼가 더욱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위클리 KBL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2014-2015 남자 프로농구가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특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있었던 대형 트레이드, 네, 삼성의 1순위 용병 리오 라이온스와 또 오리온스의 가르시아가 트레이드가 됐고요. 또 오리온스의 이호연 선수도 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뭐 이번 트레이드는 뭐 명분과 실리를 찾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명분을 찾는 네. 팀 재건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또 그런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삼성의 리빌딩이 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호연 선수를 데리고 간 걸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삼성은 삼성 관계자 말에 의해서도 네. 이번에 이호연을 데리고 가서 박재원과 이제 신인 투톱으로 이제 리빌딩을 하겠다는 목적이 강했고요. 그리고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우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1순위 용봉이 라이온스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라이온스가 들어와서 현재 2승 1패를 기록을 했고 또 두 번째 경기였던 KT전에서는 또 라이온스가 4쿼터에 10점을 몰아치면서 1점차 그쵸. 승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여전히 좀 트레이드 이후에도 3연패 중이에요. 리빌딩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인 시간을 뭐 그런 그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분과 네. 실리 네. 역시 이제 분위기 반전 더 나가서 리빌딩이라는 거 이런 그 또 실리를 찾는 트레이드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명분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삼성이 지난 그 3연패를 당한 세 경기를 보면 모비스한테는 25점을 줬고요. 뭐 네. LG한테는 18점을 줬고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 전자랜드전에서 3점만 줬거든요. 네. 그런데 세 경기 모두 일단 그 이호연이라는 새로 들어온 가드가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시너지를 받아서 이번 신인이 김준일도 좋은 활약을 보였거든요. 네. 예, 분명히 삼성이 어쨌든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리빌딩에 대한 부분은 연패를 탔지만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요. 3점으로 질 때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삼성이 그렇죠. 예. 혹시 고춧가루 부대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BL에서는요,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모비스가 가장 강자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 시즌 들어서 유재학 감독님께서 좀 엄살을 부리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고요. 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네. 이제 현재 뭐 36경기, 31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이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심신이 상당히 이제 지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양동근 같은 경우에는 네.
아시안 게임 뛰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뭐 2라운드가 지나고 상당히 또 좋은 하라고 보였고요. 네. 지금 현재 모비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유재학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떤 집중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이나 선수적으로는 함지훈하고 이대성이 아직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100%에 올라가 있지 못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거든요. 예, 뭐 근데 유재학 감독이 워낙에 이제 만선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후반기 라운드가 되기 전에 두 선수를 분명히 끌어올려서 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기대가 저도 되고요. 지난주에 짚어주신 것처럼 LG가요,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경기에서요,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력하죠, 네. 좀? 그렇죠. 상당히 유력하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어느 틈을 끌어내릴 거냐. 일단은 뭐 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가져간 오리온스는 뭐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문제는 KT입니다. KT하고 전자랜드 둘 중에 하나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KT가 상당히 지금 아주 곤욕스러울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곳이죠. 이거 고양 오리온스 체육관에서 무려 18점을 앞서고 있다가 맞아요. 넘어간 거. 마지막에 그리고 또 아깝게. 그저께죠. 그저께 이 부산에서 또 LG한테 잡힌 것. 그러게요. 이런 것이 아마도 좀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랜드하고 KT가 네. 어떻게 되느냐도 관건이고 또 이제 LG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더해드리면은요. 네. 일단 데이번 셰퍼슨이 3라운드까지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4라운드 되면서 완전히 최고의 용병으로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고요. 네.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김종기가 복귀하면서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팀의 위용을 완전히 갖췄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KBL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향후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팬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여자 프로농구 살펴볼까요?